자, 빨리빨리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희초등학교 학부모 민원 갑질 대한 속보인데요. 놀랍습니다. 갑질했던 부모가 경찰 조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10일째 실명과 이와 관련된 진척 사항이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 난 않고 그 있습니다.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이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지 다른 학부모들도 갑질한 사례들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정작 이 사건의 주범이 될 수 있는 학부모에 관련된 기사들은 오히려 더 가리고 있습니다. 왜 가리는 걸까? 그 대단한 놈인가 봐. 누구길래? 엄청난 놈인가 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무시살벌한 빌런인가 봐요. 한번 기사 먼저 보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희초등학교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서희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 제보에 따르면 학교 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는데 교사에게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이런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하네요. 야, 변호사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검사나 청와대 비서관이면 얼마나 지랄 연병을 했을지. 서초에 진짜. 또 법조타운이 있어가지고 다 그쪽에 그렇지. 사람들. 거기 있는 주민들도 절반이 변호사 아니야? 서초구니까 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갑질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 불행한 삶을 마감한 이 초등교사에 대한 갑질을 한 사람과 갑질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 내용만 나와요. 딴 사람 거만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화를 어떻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번호를 바꿔야겠다라고 동료 교사한테 얘기할 정도로 네. 엄청난 압박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학교 측은 어떤 학부모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를 안 밝혀. 이거 몰라서 못 찾는 걸까요? 뭐 얘기 안 하는 거겠죠. 그래 가면서 지금 그 여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했었죠. 정신과 치료 받았던 경력부터 시작해갖고 유서가 아니라 일기장. 유서 안에 쓰여진 일기장 내용까지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우리 유족도 못 받은, 이게 희한한 거야. 교사가 사망하자마자 경찰이 교사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일기장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게 일기장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론에 먼저 공개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일기장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갔다가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조사 과정 중에 이러한 사적인 내용들을 언론에 유출시킨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이런 게 개인정보 누설죄라고, 아이고, 진짜 유튜브에 좀 개그맨들이 상황극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33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막 항의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나 항의 전화 왔어. 그래서 선생님의 엄마와 학부모가 아니 왜 우리 힘들게 더 달라내.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교사가 혼자 일방적으로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사 엄마랑 학부모 엄마랑 둘이 싸우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사하고 학생은 심판 보고. 그런 게 개그로 나오겠어요. 그런 게 씁쓸하네요. 세상에. 그래서 오직하면 이 강남권에 네.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에 교사들이 안 갈라 그런대요. 얼마나 치맛바람이 세고 갑질이 심한지 기피 대상이래. 응? 우리가 생각할 때, 강남 근무하면 거기 대우도 좋고, 좀 배운 사람들 많고 좀 상식적이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봉투도 좀 두껍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일단 학부모도 개 양아치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더 양아치인 거예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을 두들겨 팬다는 거야.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야. 네. 근데 얘네들을 저지했다가 되려 역으로 학교 폭력, 그러니까 교사들 폭행으로 넘어갈까봐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일단 서희초에서는 교사들이 왜 부촌을 기피하게 됐냐, 요 노컷 뉴스가 있는데 법조인 학부모가 판결문 쓰듯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시비도 법조문 하듯이 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항의할 게 있으면 변호사 데려온대요. 그래서 선생한테 뭐라고 한대. 애들 잘못 가르친다고 선생한테 항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거예요. 변호사 그래서 데려가지고 이제 역시 법조타운. 그러니까 담임을 맡으면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벗게 될까봐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지역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빈자리가 많고, 그래서 신규 임용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던져지는 거예요. 빈자리 메꾸러 간 거였네. 그것도 1학년을 맡는 거야. 처음 보는. 가장 기피하는 게 1학년이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 뭐 지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망을 끝까지 다 한대요.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다 한대. 그 중에 있을 수밖에 없대, 지망이. 당연하지. 아니, 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학년 맡을래? 라고 하니까 6학년이요. 거긴 자리 없어. 5학년 없어. 4학년이요. 이러다 결국 1학년 해야 되나요? 거기 네 자리야. 이게 답정 너예요. 그냥 결국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 지금 사망한 이 교사도 아마 펑크난데 배치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갑자기 국짐이 이 모든 게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 갑질이야, 이거는. 갑질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교권이 추락을 하고 교사가 무시받게끔 만든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 그리고 과거 정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권 강화를 위한 무슨 법안을 발의를 한대. 근데 전 정부 때 이거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를 해갖고 부결을 시킨 놈들이 지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들 유리하면 법안 만든다 그러고 지들 불리하면 전 정부가 그랬다 그러고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경향신문 기사 한번 봅시다. 네, 국짐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지난해 학부모의 부당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국진당 의원들이 이런 새끼들이라고요. 맞아요. 임신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암 수술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학기 중인데 무슨 암 결혼도 수술을 해요. 하지 말라고. 결혼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아파요. 아프지 마요. 누구 마음대로 아파요. 선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갖고 보호받는 학생들은 부모의 빽이 없고 가난하고 이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 새끼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이 학생 인권 조례가 있든 없든지 간에 갑질 안 했겠냐고. 옛날 그 학폭했던 변호사 새끼나 이동관이 자식놈들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짓을 하고 그런 짓거리들을 했겠냐고. 이것들은 아예 태어나면서 선민의식으로 똘똘똘 묻힌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중에 가장 부촌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이 국장님? 네. 아니야? 학교 분위기가 어땠나요? 저는 어릴 때니까 너무 옛날.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때렸습니다.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때는 그랬군요. 예.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네. 제가 입학하면서 학교 진입로도 깔아줬고요. 에어컨도 놔줬고요. 교무실에. 우와. 네, 갑질했겠네, 그러면. 그래서 애가 이 모양 이꼴로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매달 일반미 네? 80kg짜리 하나씩 늘 보내드려요. 일반미? 그러니까 우리 논에서 우리 그 소작하는 논에서 진짜 쌀이요? 진짜 쌀 일반미 깜짝이야, 또. 이 선생한테 네. 깜짝 놀랐네. 그리고 무슨 말. 교장실
교장실하고 네. 교감 선생님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머니가 만나셨기 때문에 아주 편안했습니다. 아니 줄리를 보내준 게 아니고요. 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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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쌀. 보내드린 진짜 거야. 쌀. 진짜 쎄. 어쨌든 그래서 뭐 교권 보호 조례 반대도 국민의힘이 한 거고 그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서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있는 것 없는 것이 똑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무 애들의 상관이 인성 없어. 문제, 애들의 애들이 인성 아니고 문제. 부모 문제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특혜를 받고 학교에서 간부를 하고 대접을 받았지만 네. 절대 애들이랑 다투거나 애들 사이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문제를 일으킬 처지가 아니었겠지. 딱 한 번 스포츠 토토 했다가 그 당시에 뭐 우리 파산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학생들 상대로 스포츠 토토 했다가 여러 학생 정학시킨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학생들을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든지 폭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 오히려 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학생 인권 뭐 그게 없는 곳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산에 인권 조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을 때렸어요. 최근에 얼마나 황당한 걸 봤냐면은 어떤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학습 같은 걸 가면 아이들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단톡방에 올리고 했는데 이제 안 찍는데요. 왜냐면 그렇게 올려줬더니 어떤 학부모가 선생님 우리 아이는 4번 나왔는데 다른 아이는 7번 나왔네요. 연평하네.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도 좀 신경 써서 찍어주세요. 이래서 선생님이 절대로 안 해주게 된다고. 이게 결국은 이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뭐랄까요? 무슨 뭐 저기 옛날처럼 뭐 군사부 일체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로 믿고 교류하고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야 아름답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 가서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뭘 배운다 이런 거 없잖아요. 다 학원에서 배우는 거고 학교는 무슨 이렇게 제도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고 날짜를 맞춰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해갖고 제도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학원 선생만큼도 존경심이 없어요. 누가 학원 선생한테 멱살 다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 선생님은 오히려 누가 개길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 더 들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해갖고 오히려 학원 선생님은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데 정작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현장 교사들은 알기를 애들이 똥침 막대기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시켜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의식을 심어준단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 애들 있는 앞에서 교사를 때려요. 전치 3주를 있을 수 없는 받았을 일이죠, 정도로. 사실. 근데 도대체 이 새끼는 뭘 처먹어갖고 키웠길래 초등학교 상황에 발육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보통 사실 제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아이들이 폭력적인 아이들은 딱 그 아이의 폭력성이 문제가 돼서 부모를 부르면은 부모들이 똑같대요. 부모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런 게 너무 어린 아이를 상대로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와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부모들은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되게 고통당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조카는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돼. 이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봉투를 못 전해줘서 매 맞고 이렇게 저요. 그 고통받았던 저 그랬어요. 네, 그런 그 아픈 차별의 과거를 갖고 있다고 치면 맞아요. 지금은 이제 봉투는 모르죠. 안 받으니까 그냥 봉투 때문에 대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몇 평 아파트 살고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 역으로 이제 학생들 안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일종의 그 계급이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가고 있다. 아니 그거는 알겠어. 그냥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교사가 찾아가서 뭐 갑질을 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따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그런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 따위는 우습게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학생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가려고 지금 덮고 있다는 거. 그거 도대체 누구냐고. 그 갑질하는 학부모. 아니 근데요 진짜 저는 딴 거 다 떠나가지고 교사의 어떤 특수성, 사회적 어떤 위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한 직업으로 보자고요. 그 우리가 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불합리한 걸 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선생님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갑질이 처해진 거고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 이거는 사회 공분,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서 공분해서 누가 가해자를, 이랬어라고 잡아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딴걸다 얼마나 떠나서. 빽이 센 놈이길래 누구야 진짜? 너무 궁금해져. 이렇게 되면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 너무 사명감이 듭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저쪽 성향의 사람이겠지. 자, 관련된 정확한 제보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더 탐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덜 탐사를요? 저희한테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더 탐사로 연락 주셔가지고 네, 털어볼 수 있도록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말이 맞아요. 이 세상 모든 갑질이 없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서로 정말 존중해야 돼요. 그 누구한테도 갑질은 안 됩니다. 네, 진짜로. 갑질 없는 회사 송작가 TV, 을질 많은 회사 송작가 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갑을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맙시다. 그럼 자, 어쨌든 부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